방송인 김어준 씨, 사실은 야권, 특히 민주당 당원 또 민주당 분들에게 영향력이 좀 많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분이잖아요. 여론조사 회사를 설립했는데 선거제에 등록했다. 오늘 조선일보에 좀 실려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실 만한 기사로 보여서 오늘 소개해드리는데요. 여론조사 회사. 근데 그동안 사실은 약간 편파성 이런 시비, 논란이 좀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설립을 한다. 근데 이 여론조사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일정 금액을 내는 회원들에게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뭐 이렇게 보내주는 뭐 이런 서비스라 그래요. 일단 이렇게 아직 시작은 안 한 거고 안 한 거지만 등록은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 오늘 나와 계신 현역 의원 두 분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경수 의원님. 예, 제가 지금 저 기사를 보고 지금 웃었습니다. 아, 왜 그러셨습니까? 자, 이거는 진짜 아이러니 또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다 이 상황이요. 네. 예. 오히려 저는 코미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인 중에서 가장 편파성 시비에 휘말려 있는 사람이 김어준 씨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얼마나 방송을 객관적으로 하고 예. 또 그게 진실되게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 예.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저분은 굉장히 편파적이다라고 이미 평가를 하고 그것이 국정감사에도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굉장한 문제 제기 그동안 예. 하셨죠, 지금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편파성 시비가 있는 분이 예.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한다.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또 어떤 기관보다도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을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이 자체를 굉장히 희화화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본인이 저걸 하고 싶더라도 저는 최소한 여론조사 기관 운영은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걸 등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물론 등록이 됐다고 지금 그렇죠.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좀 문제가 많다.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자, 박상희 의원님. 일단 방송인 김어준 씨, 민주당 의원분들하고 많이 가깝잖아요. 많이들 접촉하시고. 영향력은 강하다고 보십니까? 방송인으로서 김어준 씨.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국민에 대한 좀 전에 박경수 의원님은 편파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TBS 그 아침 방송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다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편파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잣대로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오히려 대중적인 뭐 인지도라든지 대중적인 그 전파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뭐 굉장하고 그 중에 또 상당수가 또 민주당 지지자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저는 이 여론조사 설립 관련해서 아마 여기도 나오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이 여론조사에 정말 몇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선 당시에 공개됐던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뭐 방식 이거에 대한 약간 이의제기, 불만 제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 지금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갑자기 동시에 한 날 발표가 됐는데 전혀 다른 두 개의 결과가 있거나 이러면서 많은 혼란을 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어준 씨가 좀 그리고 제가 알기도 뭐 일체 외부의 의존 없이만 독립기관으로 조사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좀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분도 짧게 제가 한 1분씩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는지 뭐 평가 좀 해주세요. 먼저 윤석 전 대변인. 뭐 여론조사 기관 설립하는 건 자유죠. 자유인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공표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생기니까 굳이 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선하게 행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아직은 뭐 여론조사가 시행된 게 아니라서 뭐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 리포트 형식으로 회원들에게 보내줄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네요. 현구택 전 부대변인. 지금 나온 것처럼 1년에 회비 10만 원, 그러니까 3년에 27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뭐 전혀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난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뭐 돈까지 내면서 뭐 여론조사 봐야 돼 이런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돈을 내서 보겠다는 분들이 있겠죠. 예. 만약에 돈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은 운영 자체가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마 우리 지금까지 했던 여론조사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론기관이 의뢰하면은 여론조사 기관에 해서 공표하는 그렇습니다. 방식인데. 많은 경우가 그 방식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회원제라는 거거든요. 회원제라면은 당연히 저는 뭐 자체 조사를 하는 걸로 좀 나와 그렇죠. 있죠. 조금 더 어찌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이 판단할 거다. 만약에 저게 회부위가 안 걷어들이고 안 모여지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공표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공표한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아니 그럼 회비 내는 사람이나 안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냐 이럴 수 있거든요. 방식이 좀 이렇게 뭐 시차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그렇죠. 있겠네요. 여러 가지 방식을 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언론에는 그냥 뭐 공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다른 방식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약간 그때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한 데 있지만 선거 때 되면 항상 선거 때는 굉장히 많이 하다가 선거가 없어지면 정기 여론조사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매주 회원들 상대로 하겠다. 저는 뭐 새로운 방식이다. 뭐 이런 방식이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데서도 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시장입니다. 시장의 판단을 받겠죠. 그 생존하는 부분, 생존 못하는 부분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